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저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선사와 선박을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조선과 해운업 관련주들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오늘 해운주를 한번 쳐다볼 만하다라고 해서 오늘의 작전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USTR입니다. 미국의 무역 대표부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고인데요. 중국의 선사, 해운사들과 선박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중국의 선사, 해운사들이 미국의 항구에 들어오게 될 때는 선박 하나 들어올 때마다 100만 달러 한 번입니다. 하고 톤당 1,0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중국 해운사가 아니에요. 다른 해운사, 다른 어떤 뭐 이집트라든가 그리스 해운사가 들어올 때도 그 배가 중국 배다. 이게 확인이 될 때는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 이제 이건 협의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 번 배 들어올 때마다 중국 해운이라든가 중국 레이블을 달고 들어오면은 한 수십억, 15억에서 20억씩 내야 되는 통행세로요. 이런 관련한 어마어마한 규제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USTR은 뭐 중국을 때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미국 제품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배, 미국의 해운사를 이용한다라는 취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안 되죠. 미국에 무슨 조선업이 있습니까? 그냥 다 무너졌는데 이게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이제 전형적인 중국에 대한 규제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 중국 해운사들, 중국 배들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알죠. 자신들을 노렸다라는 것. 그리고 바로 상무부, 상무성의 대변인이 이러면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규제다. 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냐면 이제 여기 수수료를 붙으면은 그런 해운사라든가 선박은 물건에다가 소위 말하는 그 통행세를 전가를 하겠죠. 그러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국과 뭐 타인, 자인과 타인, 미국도 여기서 편치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규제는 이번 주에 확인이 될 텐데요. 블룸버그는 이번에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 해운업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분들은 USTR, 미국도 알고 있다. 이걸 시행을 하면 미국에도 엄청난 인플레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한다기보다는 협상용 카드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기 협상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중국 배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좀 길잖아요. 그럼 조선업 대신은 일단 만약에 중국이 잘 안 돼서 티격태격되면 적어도 3, 4개월 정도는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해운사들은 그야말로 타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효과라고 한다면 또 이 규제가 협상용이라고 한다면 해운주들의 반사이익이 훨씬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오늘 좀 우리나라 해운주들 하면 이제 4개 있죠. 사이즈 큰 것 중에 컨테이너의 HMM, 그다음에 벌크선의 펜오션, 약간 작은 친구들 중에서 대한해운. 변동성이 가장 큰 건 또 흥하해운 아닙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종목 오늘 해운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사이즈 있게 특히 공교롭게도 주말에 함께 나왔던 뉴스가 있는 종목을 하나 더 들어가 볼 텐데 바로 HMM입니다. 이제 흠슬라라고 한때는 불렸던 그 HMM인데 주말께 나왔던 뉴스가 SK해운이라는 이제 SK그룹의 해운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마 다 HMM에다가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LNG는 아니고요. LNG 빼고 모든 것들을 다 HMM에 넘길 것 같은데요. 실사를 이제 들어가고요. 들어가고 이제 시작합니다. 4월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일단 SK 해운 측이 말하는 몸값은 한 4조 원 정도인데요. 아마 4조 원은 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 HMM은 이제 약간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 당초에 현대상선이 막 힘들어가지고 상호펀드 도움받고 할 때 향후에 LNG는 너네는 하지 말아라고 해서 LNG 겸업 조항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SK 해운 거를 다 인수는 하지만은 LNG는 2029년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SK 해운에 지금 배가 모두 66척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LNG 12척은 빼고 아마 이제 HMM이 그걸 떠받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4조는 너무 많고요. 한 2조 후반대 뭐 이 정도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H&M은 컨테이너 선의 강자잖아요. 근데 이번에 SK 해운에서 사들인 배들은 뭐 유조선을 비롯해가지고 벌크선 쪽을 사들이게 되니까 이제 H&M은 명실상부 컨테이너 플러스 벌크까지로 함께 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제 이런 해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 이슈로 가기 전에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H&M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주가가 별로 안 올라서 좀 무시를 하지만은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거든요. 지금 2020년부터 H&M의 연간 실적 추이인데 먼저 2020년, 21년 보세요. 저 위에 저 선이 영업이익률인데 15%였던 영업이익률이 50%씩 정말 폭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막 7조대, 저 때가 언제냐? 흠슬라 시절입니다. H&M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상한가 뭐 20%씩 올랐던 저 시절. 그러니까 그 코로나 걸리면서 해운주 높았던 시절이었는데 그 뒤로 2023년에 대폭락을 하고 영업이익이 5,800억밖에 안 되는데요. 자, 그게 작년에 다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제가 네모를 펴놨는데 5,800억대가 작년에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률을 냈어요. 무려 500% 증가고 매출액도 8조대가 11조가 됐고 영업이익률도 위에서 7%에서 30%까지 오르는. 자, 그런데 아마 H&M 들고 계신 분들은 저렇게 잘했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야? 라고 할 텐데요. H&M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H&M의 주인은 실은 현대상선이 아니라 이제 산업은행과 해진공입니다. 해양진흥공사고요. 언제든 이들은 빨리 팔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해진공이랑 산업은행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저 현대상선 받아줬을 때 H&M 받아줬을 때가 영구채하고 신주이수권 부사채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매각을 해야 되니까 속속속 주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지금 이 산은과 해진공, 그러니까 공공섹터의 채권단 비중이 70%가 넘는 이게 이제 12조 상당이거든요. 이거를 누구와 받아갑니까? 국내에서 10조 원 이상 실탄이 그러니까 이걸 아예 이제 앞으로 매각이 불가능하면 영원히 H&M이라는 기업의 주인은 관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관이 주인인 곳에서 어떤 성장성이 있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할인을 받고는 있는데요. 다만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실적 좋고 이번에 SK 해운까지 받아서 벌크선까지 사면 더 비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럼 누구한테 넘기느냐? 현대글로비스한테 넘겨라. 현대글로비스 돈 쌓아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100까지 나가게 이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받을 데가 없어요. 이 H&M을 받아갈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관이 공공섹터가 산은과 이 채권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BIS 비율을 계속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BIS 비율 이거 14%또 못 맞춥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H&M은 기본적으로 주가를 계속 띄우면서 새로운 주인이 나올 때까지 이 버텨야 된다는 또 그런 좀 울며 겨자 먹기가 있어요. 그래서 H&M이 좀 나름 하방 경직성 주가에 있다라는 게 주가가 하락이 되면 이제 BIS 비율이 깨지게 되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주가 부양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항상 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있다. 실질적으로 한 현금성이 돈이 한 14조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SK 해운도 한 제가 보기에 2조, 3조는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강력 밸류업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H&M이 다 좋습니다. 이게 주가 빼고는 진짜 작년에 괜찮았거든요. 영업이익 3조 튀어오르면서 거의 6배 가까이 튀어오르지만은 이걸 하나도 반영을 못했지만 이제 SK 해운을 인수를 하면서 벌크선 다시 여기다가 붙이는 컨테이너 플러스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중국의 해운사들 선박 규제하는 요 이슈를 가지고 자 이번 주에 한번 해운 업종들 그리고 H&M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